텍사스주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돌발 홍수 피해가, 캐나다에서는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이 발생해 북미 지역이 동시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어 미숙 등을 이유로 CDL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이민자 출신 대형 트럭커들을 대신해 재향군인들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등 공적 부조를 받는 이민 신청자들에게 영주권을 기각하는 새 규정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유학생 비자 소지자는 4년, 언론인 비자 소지자는 8개월로 체류 기간을 대폭 제한하는 새 규정이 공표돼 9월부터 적용됩니다.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미 실리콘밸리에서는 AI 기업을 겨냥한 협박과 난동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대륙이 극단적인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면서 연기가 미 동부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텍사스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돌발 홍수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고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고 있다며 지역별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미 곳곳에서 산불과 홍수가 동시에 발생하며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현재 830건이 넘는 산불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0건 이상은 아직도 통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토론토에서는 하늘이 황갈색으로 변하고 도심 스카이라인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연기가 짙게 퍼졌습니다. 산불 한가운데 화물열차가 고립됐다가 승무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산불 연기는 편서풍을 타고 미국 북동부와 오데오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등에는 대기질 경보가 내려졌고, 일부 지역은 건강에 해로운 수준까지 공기질이 악화되면서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줄이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등 DMV 지역도 연기의 영향권에 들면서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바람 방향에 따라 대기질이 일시적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산불 연기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여 목과 눈이 따갑거나 기침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어 천식과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 어린이와 노약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남부 텍사스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생명을 위협하는 최고 수준의 플래시 플러드 이머전시, 즉 돌발 홍수 비상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유벨디와 커, 캔달 카운티 등 힐 컨트리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에 10에서 20인치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물이 급격히 불어나 도로 100여 곳이 침수됐고, 차량과 주택에 고립된 주민 75명 이상이 구조됐습니다. 텍사스 주 정부는 59개 카운티에 재난을 선포하고 1,300명 이상의 인력과 헬기 등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식적인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지난해 같은 지역에서 대형 홍수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이번에도 저지대 주민들에게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침수된 도로는 절대 통과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불 연기가 이어지는 지역에서는 외출 전 에어나우에서 AQI, 즉 대기질 지수를 확인하고 외출이 길다면 N95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홍수 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차량으로 침수도로를 건너지 말고 기상특보와 대피 명령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미 전역에서 폭염과 가뭄, 산불, 집중호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잦아지고 있다며, 올 여름에는 평소보다 기상정보와 재난경보를 더욱 자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어 미숙 등을 이유로 CDL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이민자 출신 대형 트럭커들을 대신해 재향군인들을 대거 신속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군에서 2년 이상 군용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재향군인들은 수주 동안의 훈련 기간을 면제받고 신속하게 CDL 면허증을 받아 트럭커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어 소통이 안 되고 영어 사인도 읽지 못하며 대형 사고까지 내고 있는 이민자 출신 트럭커들의 대형 트럭 운전 면허를 취소한 데 이어 빈자리를 재향군인들로 메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에서 열린 국방혁신 정상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운전면허증을 취소당한 트럭커들을 재향군인들로 신속하게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1일 펜실베니아주 경찰관이 하이티 출신 불법 이민자 트러커가 몰던 대형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을 예로 들면서 대형 트럭 운행과 물자 수송을 더 이상 불법 체류자들에게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수 트러커들이 영어 사인을 읽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마약과 알코올에 취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은 더 이상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개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으로서 군용 차량을 몰아본 제향군인들은 장거리 운전은 물론 위기 대처와 악천후 운전 등에 익숙하도록 훈련받았다면서 이민자들을 대신해 대형 트럭을 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구체적으로 미군으로서 2년 이상 군용 차량을 몰아본 제향군인들은 CDL 운전면허증 취득에 필수적인 3주 내지 8주간의 훈련과 $3,000 내지 $6,000의 비용을 면제받고 민간 CDL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트러커 2만 8천 명이나 CDL 운전면허증을 취소당했습니다. 영어 테스트에서 영어 소통이 안 되거나 영어 사인을 읽지 못하는 등 영어 미숙자들만 해도 9,500명이나 취소됐습니다. 마약이나 알코올 문제로 취소당한 트러커들이 17만 7천 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상당수 외국 태생 이민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 말까지는 CDL 운전면허를 취소당하는 이민자 출신 트러커들이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추방유예를 받고 트럭 운전에 나섰던 다카 수혜자들과 TPS 임시보호신분 등이 순차적으로 체류신분을 잃는 동시에 CDL 대형 운전면허증도 상실해 트러커 20만 명이 대거 면허를 취소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대륙을 횡단하며 물자를 수송하고 있는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트러커들이 20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주택 보조 등 퍼블릭 차지, 즉 공적 부조를 받는 이민 신청자들에게 영주권을 기각하는 새 규정을 20일부터 공식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들은 발효일 이후에 받는 SSI 등 현금 보조는 물론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렌트비 보조 바우처 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린카드를 기각당하게 됩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침내 강화된 퍼블릭 차지세 규정으로 공공혜택을 이용하는 이민 신청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영주권을 기각하는 새 정책을 시행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의 최종안을 20일자 연방 관보에 게재하는데 그날부터 즉각 시행하거나 늦어도 9월에는 실시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시절 퍼블릭 차지 대상을 대폭 축소했던 2022년 규정을 폐지하고 트럼프 일기대로 되돌아가는 새 2026년 규정은 외국 태생들이 이용해서는 안 되는 퍼블릭 차지, 즉 공적 부조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웰페어 가운데 극빈층에게 제공하는 SSI와 탄프와 같은 현금 보조로 제한해왔으나 20일 공표되는 새 규정에서는 후스탬프 식품 보조와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주택보조 등으로 다시 확대됩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은 발효일 이후에 새 규정에서 확대된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들인 후스탬프,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주택보조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이민 신청자들은 영주권을 기각당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새 퍼블릭 차지 규정 시행에 맞춰 미국 내 영주권 신청서로 불리는 I-485 이민신분 추정 신청서 양식도 변경해 이민 신청자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해 미국에 재정적으로 의존하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새 퍼블릭 규정에 따라 이민서비스국 심사관들이 정밀 조사할 영주권 신청자들만 해도 한 해 6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수속인 AOS 이민신분 추정 신청자들만 해도 58만 8천 명이라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민 신청자가 속한 이민가정에서는 그린카드 기각을 우려해 공공혜택 이용을 피할 게 분명해 이민가정 95만 가구에 연쇄적인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즉 이민가정에서는 그린카드 기각을 걱정해 후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록을 취소하거나 신청을 회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일기 임기 말에는 미국 비자나 영주권 기각 사유에서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 이용이 갑자기 급등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 태생들은 다른 웰페어법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안에는 웰페어 복지 혜택을 받으면 이 시민권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 이래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작전에 돌입한 동시에 합법 이민도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하려는 까다로운 심사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유학생 비자 소지자는 4년, 언론인 비자 소지자는 8개월로 미국 체류 기간이 대폭 제한되는 새 규정이 공표되고 9월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은 매 4년마다 학생 비자를 갱신 신청해야 하며 중국을 제외한 특파원 등 언론인들은 240일, 8개월마다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유학생들이 무기한 체류할 수 있다가 4년으로 대폭 제한되는 시기가 본격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파원을 중심으로 외국 언론인들은 대략 3년에서 240일 8개월로 대폭 제한되며 중국 출신들은 90일로 더 축소됩니다. 국토안보부 이민서비스국은 비자 체류 기간을 대폭 제한하는 새 정책 규정을 16일자 연방권보에 게재하고 9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유학생들은 학업을 마칠 때까지 무기한 머물 수 있던 시대가 끝나고 체류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에 따라 유학생들인 F1 비자 소지자들은 DOS, Duration of Status라는 무기한 체류가 없어지고 4년 체류로 제한됩니다. 미국에 도착할 때 입국 카드에 DOS라는 체류 신분을 부여받아 학업을 마칠 때까지 교육기간을 변경하면서 무기한 치료할 수 있었던 유학생들, 그 동반 가족들, 이에 상응하는 직업학교 훈련 비자 소지자들은 이제 4년 동안만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4년의 치료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이민서비스국에 비자 연장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더욱이 비자 연장 신청을 하면서 여러 문서들을 제출해야 하고 지문 채취와 신원 조회를 다시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이민국의 늑장 처리에 따른 지연 사태, 심지어 기각으로 미국 유학이나 연수 계획을 완전 망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은 현재 200여 개국 출신 118만 명의 외국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한국 출신들은 42,300명으로 전체에서 3.6%를 차지하며 탑3 안에 들고 있습니다. 1위는 인도 출신들로 36만 3천 명으로 전체에서 30.8%나 차지하고 있고 2위는 중국 출신들로 26만 6천 명으로 전체에서 22.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도 한 해 동안 미국은 외국 유학생 42만 5천 명과 연수생 35만 5천 명에게 비자를 발급했으며 그 가운데 한국 출신 유학 비자는 16,300여 명, 연수 비자는 12,800여 명에 발급받은 것으로 국무부 연례 비자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특파원을 중심으로 외국 태생 언론인 I비자 소지자들과 그 가족들은 통상적으로 3년짜리 비자를 받아오다가 고작 240일 8개월 체류로 대폭 단축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출신 언론인 비자 소지자들은 90일 석 달 체류로 더 축소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출신 언론인들은 중국 공산당에서 파견한 관리들로 보고 미국 체류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AI 기업을 겨냥한 협박과 난동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에 대한 반감보다 일자리 상실에 대한 불안감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업들은 경호를 강화하는 한편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대응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전역과 실리콘밸리에서 AI 기업을 겨냥한 위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4월 AI 스타트업 엔트로픽 본사에서는 한 남성이 무단으로 건물 안에 들어가 경영진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픈 AI사의 샘 올트먼 CEO 자택에 화염병이 투척됐고 일부 AI 기업에서는 직원 통근 버스가 파손되거나 회사 앞에서 욕설과 위협을 받는 일도 이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AI 기업 임원과 데이터 센터를 겨냥한 온라인 협박은 최근 몇 달 사이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직원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까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AI 기업들이 공격 대상이 되는 이유로는 기술 발전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먼저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무직과 개발자, 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군에서 내 일자리가 AI로 대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에게 이런 사회적 불안이 일부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AI 기업들은 최근 임원 경호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는 회사 로고가 드러나는 옷을 입지 말도록 권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모두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라는 점을 적극 알리며 대중과의 소통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 자체보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 사람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 AI가 일부 직무를 자동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직업과 산업도 함께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기술에 대한 불안이 폭력이나 협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업들도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변화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재교육, 직무 전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